캠핑카를 끌고 반려견들과 여행을 다니는 것이 요즘 삶의 낙이라는 영주 씨네 가족. 주말이면 여름향 물씬 풍기는 인근 바닷가를 찾아 휴식을 취한답니다. 시원하지? 여기 앉아. 앉아. 녀석들도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뻥 뚫린 바다 뷰에 입꼬리가 잔뜩 올라갔네요. 이렇게 종종 나오세요? 그러니까 매주 거의 나오죠. 저는 이렇게 물멍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와서 이렇게 좀 힐링을 하고 들어가죠.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면서 생긴 취미. 유기견이었던 녀석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며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강아지를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항상 키우고 싶다 하다가 작년 9월에 그냥 무작정 보호소로 가서 코코를 입양하게 됐어요. 꽃님이는 이제 6월 둘째 주에 그때 이제 처음 왔는데 안락사 대상에 올라 있었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좀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예전부터 반려견을 키운다면 유기견을 입양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영주 씨. 전 보호자에게 파양당한 코코와 안락사 대상이었던 꽃님이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됐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존재가 있지만 그래도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지금은 또 되게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이제 처음에는 정이 안 간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또 너무 예뻐하시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단조로웠던 모녀의 일상은 녀석들로 인해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화목의 정석을 보여주는 듯한 영주 씨 가족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가자. 코코 더러워졌으니까 씻자. 오늘 코코만 목욕하는 거예요? 네. 코코만 오늘 씻기는 이유가 있으세요? 얘가 씻은 지 오래돼가지고 한 달 넘었어요. 옳지. 야, 털도 덥수룩한 것이 좀 씻긴 해야겠네요. 보호자가 본격적으로 목욕시킬 준비에 돌입하자 코코도 자리에서 얌전히 기다리는데요. 자, 손. 옳지. 어라? 바닷가에서 봤던 순하디 순한 모습이 아닌데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코코 손.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코코. 화목한 줄만 알았던 영주 씨 가족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공격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얘랑 항상 전쟁을 해야 되고 맨날 이제 물려서 지금 이제 온몸이 다 막 여기 막 피멍이고 막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관리들이 돼야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본 관리들을 강압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야 밝혀진 코코의 민낯. 작은 체구지만 어마무시한 공격성을 가졌다는데요. 내가 누구야? 나 이름에도 말티즈야. 말티즈 코코는 참지 않아! 원래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 더 심해졌어요. 이게 얘가 이제 한번 훈련사한테 교육을 받을 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려놓고 좀 약간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 목욕판을 좀 높은 거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 올라가는데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리와. 옳지. 가자. 자, 옳지.
잘했다. 욕조 안으로 자리를 옮겨주지만 여전히 분노 표출하기 바쁜 녀석. 급기야. 얌마. 요놈 자식.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끝난 목욕.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건 간격을 두고 물을 뿌려주는 것뿐입니다. 일로. 엄마 얘 먹여. 뛰어서 조금씩 먹여. 가. 앉아. 엄마 그 잘라서 먹여야지. 집에서는데 2인 1조가 되어 움직일 땐 사정이 좀 낫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엄마 조금씩 천천히 줘. 잠깐만 주지 마. 잠깐만. 천천히 줘도 되는데 엄마 너무 많이 줘.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코코의 버릇을 잘못 들일까 봐 걱정인 보호자. 가자. 코코 일로. 자. 웬만하면 간식은 교육을 통해 제공하죠. 자 기다려. 옳지. 간식 앞에선 완전 다른 녀석인데요. 기다려를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꽤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기다려. 5, 4, 3, 2, 1. 옳지. 먹을 것 앞에서 인내심이 제법이죠. 하지만 코코가 매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랍니다. 코코 일로 와. 코코 일로 와. 정작 중요한 순간 통제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코코 안 먹으면 치운다. 안 먹으면 치운다. 막상 사료를 치우려 하니 잽싸게 달려오는 녀석. 안 먹으면 치운다. 아니 뭐 어쩌자는 거죠? 먹지는 않고 성질 부리기 바쁜데요. 막 이제 치우려고 하면은 그때 하나씩 먹는 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먹고 계속 남겨두고 그래요. 안 먹으면 치워버리고도 했어요. 그쵸. 맨 처음에 이제 사료 교육 시키려고 다른 거는 간식 일체 안 주고 사료만 이제 줬었거든요. 안 먹으면 바로 치우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더 자기 사료를 지키려고 사료 근처에만 가도 저희 막 달려들어가지고 발을 물어놓거나 발을 긁어놓거나 막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 불문, 대상 불문.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코코의 공격성에 가족들 몸 곳곳은 상처로 물든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게 다 긁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지키다가 제가 그 옆에 지나다니다가 그냥 얘가 발로 달려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 이제 물어놓은 거죠. 이것도 지난주에 물렸던 거. 어머님도 자주 물리세요? 그러니까 엄마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얘가 사료를 얘가 이제 꾹꾹 눌러요. 그 사료를 주면 누르다가 이제 사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어주는데 또 물리신 거예요. 아무리 작은 녀석이라도 80 넘으신 어머님에겐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지금 못 만지게요. 조금 숙만 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데려와서 한 달이 안 됐었을 때부터 계속 입질이 시작됐던 거죠. 처음에 진짜 아무런 무방비한 상태에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막 입질에 대고, 그러니까 이게 입질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마다 얘가 으르렁거리고 입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얘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이 좀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데요. 손톱 자랐다. 이거 하얀 거 다 잘라줘야 되는 건데. 손톱 자르는 건 괜찮아요? 이거 사실 얘 손톱 안 잘라봤어요. 그냥 미용할 때만 손톱 한 번씩 자르고 제가 안 잘라줬어요.
발톱 자르는 것도 전문가의 힘을 빌리거나 산책을 통해 자연스레 갈리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답니다. 산책 가자. 여느 반려견처럼 산책을 반기는 듯한데요. 코코 일로 와. 코코 이리 와. 엄마 간다. 이리 와, 이리 와. 웬일이지? 아이고, 그럼 그렇죠.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가지. 가슴줄 하나 채우는 것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하는데. 근데 코코가 목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산책하실 때 하네스 채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쵸. 근데 목줄은 얘가 하도 막 입질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손님 오시거나 할 때 빨리 이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목줄은 얘는 항상 채워놓은 거거든요. 가자. 신기하게도 밖에 나와서만큼은 얌전해진다는 코코.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를 뿐더러 영문 모를 이상 행동도 보인다는데요. 가자. 가자, 코코. 가자, 코코. 집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여기 집 아니야. 여기 집 아니야. 일로 가, 일로. 코코 가자. 집 방향만 바라보는 녀석.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가면은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귀소 본능이 엄청난데요. 가자. 에이구. 산책만 나오면 100이면 100. 집으로 돌아가려는 코코 때문에 보행기 태우는 일도 다반사. 아, 보행기 거기다 태우려고? 상황이 이러니 산책을 통해 발톱이 갈리길 바라는 건 꿈 같은 얘기죠. 앉아, 앉아. 코코가 산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쟤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불안해서 그냥 무조건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고 다니면은 덜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냥 얘가 걸어서 산책을 하게 하면은 무조건 돌아가려고 하고. 그거에 비해서 꽃님이는 좀 산책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얘는 즐기니까.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성격은 정반대라는 두 녀석. 아이고 신나. 산책의 묘미인 냄새 맡기에 집중하는 꽃님이와 달리 관심조차 안 보이는 코코. 근데 이런 데 와서 놀지를 않아요. 그냥 집으로만 직행하지. 집으로 바로 가려고 그래요? 그냥 저 온 집은 앉아버려요. 거길로 그냥 뛰어서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매일 산책을 시켜줘도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네요. 코코 들어갈까? 갈까? 돌아갈 때만이라도 산책하길 바라는 마음에 땅에 내려놓지만 코코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한결같죠. 보호자의 노력이 무색하게 쏜살같이 집으로 전력 질주하는데요. 코코야, 누가 보면 집에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줄 알겠다. 들어. 꽃님이는 좀 부족한가 본데요? 그렇죠. 얘는 한참 가야 되는데. 달라도 어쩜 일이 다른지 중간에서 보호자님도 힘드시겠어요. 들어와, 꽃님이 들어와. 들어와, 꽃님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 꽃님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옳지. 기다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꽃님이 가. 꽃님이 가. 가. 옳지. 코코 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원상복귀된 코코. 산책할 때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이래요. 다시 한번 조심스레 닦아주려던 그때. 괜찮으세요? 요놈이 그냥. 결국 또다시 사고를 친 녀석. 이를 어쩌면 좋나요? 힘으로 누르는 거는 얘한테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새나게 방송을 보면 설채연 수의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원인 같은 것들을 잘 찾아서 강압적이지 않고 아이의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솔루션이 이루어질까요? 어우, 깜짝 놀랐어. 들어가자. 우렁차게 반겨주네. 애들이 겁이 많네요. 네? 겁이 많아요. 네, 좀 겁이 많아요. 이 친구가 코코. 네, 코코. 네. 오히려 오늘의 주인공은 코코라고 들었는데 코코가 손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네. 오케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보이지는 않는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코코를 가족으로 맞이한 지 어느덧 1년. 시간이 지날수록 녀석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는데요. 어우, 싫어. 야마. 이런 아이들이 힘들어요. 혀가 파래진다는 건 혀가 왜 빨개요? 혈액이 도니까. 혈액이 돌아요. 적혈구가 우리가 호흡을 한 산소와 만났을 때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안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파래져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파래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흥분하니까 호흡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혀가 파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과한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럼 왜 이렇게 높은 데다 해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얘가 이제 훈련사분한테는 너무 얌전하게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냥 훈련을 너무 잘 받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이한테 공포심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샀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애완견은 완이 그 장난감, 완구할 때 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뜻이고 장난감은 내가 보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장난감이 행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려견은 서로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뭐 요즘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가족이 하면 안 돼요. 가족이 해서 맨날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집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걔들은 그런 상황에서 배우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 상황을 피하는 방법. 그러면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것 같으면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보이는 거죠.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얘는 안 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싫다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억지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욕? 잘 모르겠어요, 진짜. 관리예요. 관리? 네.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 행동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기적인 목욕이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시키세요. 어색한 사람들한테는 자기 행동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싫어하는 거 할 거면 악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보호자랑 나쁜 경험을 하지 않고 쭉 이어졌을 때 그런 것도 까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욕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매일 산책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엄청 경계하고 있죠. 네. 벌써 엄청 긴장했죠. 이건 경계라기보다는 엄청나게 긴장이에요.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 내 몸에 뭔가 씌워지는 거 싫어해요. 발의 감각이 예민해서 발 닦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목줄이 나아요. 반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집안에서는 엄청 으르렁거리고 하는데 밖에서는 잘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밖에서 채우면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관리잖아요. 아, 그게 관리. 목욕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 악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 관리적으로 해결해. 근데 이거는 목욕처럼 다른 대체 방법도 없어요. 이런 거는 교육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목줄하기 싫어해? 근데 밖에 나가면 조금 그래도 뭐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밖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긴 해요. 오히려 긴장하니까 보호자한테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호자가 편하고 얘도 큰 거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틈이 생겼을 때 교육을 하기 시작해 나가야 돼요. 지금 맨날 똑같은 걸로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얘한테 계속 뭔가 가르치려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더 반발심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코코가 특별한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소유 공격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유 공격성도 똑같아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리? 네, 그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거를 자기 거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 아닌가? 지킬 걸 없애야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소유 공격성도 유전적인 경향이 강해요. 왜냐면 내가 내 걸 지킬 줄 알아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코코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코코가 어렸을 적에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너무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런 성향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면 태어났을 때 동배 새끼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젖도 모자르고 보호자의 관심도 모자라서 나눠 가져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내 거는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성향들이 어렸을 적부터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꽃님이 문 적 있어요? 꽃님이를 물지는 못하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보여요. 왜 우리는 물고 얘는 안 무는지. 왜? 얘는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 보세요. 꽃님이 들어가니까 코코가 와서 너 하지 마. 거기 내 장소야. 가지 마. 라고 했어요. 딴청 피면서 나 안 그럴게. 응, 안 할게. 이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코코 입장에선 꽃님이랑은 대화가 돼요. 뭐 걔들끼리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더 잘하죠. 그래도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쌤. 관찰 도중 둘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상황도 포착됐는데요. 이 정도면 사이가 마냥 괜찮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요? 예민한 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다른 강아지 데리고 온다고 친구로 받아들이고 막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가장 좋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서로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내죠. 둘이 싸워서 상처난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입만 쓰면 걱정되죠. 애들 막 이러면 걱정되죠. 네. 이게 얘네들의 대화 방법이에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요. 사람은 손이 손이고요. 얘는 입이 손이에요. 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지금 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의 사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솔루션 해야 될 것들이 좀 보여요. 네. 그 솔루션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차근차근 한 문제씩 해결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솔루션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코코가 지금 기본 관리가 좀 힘들잖아요. 네. 복도에서 목줄하고 칭찬하고 풀러주고 네.
복도에서 발 닦아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가자. 네. 하나 주시고 나가볼게요. 우선 반응만 한번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실내보다 낯선 공간인 외부에서 공격성이 덜하다는 코코. 관리 또한 무리 없이 가능할까요? 한번 올려놔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한번 스킨십하고 옳지 하고 주고요. 네. 스킨십하고 옳지 하고 주는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동 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 할 거고 나쁜 거 안 할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옳지. 그렇죠. 네. 이제 목줄 채우고 옳지가 나와야 돼요. 채워보세요. 예민한 코코를 위해 가슴줄 대신 목줄을 사용. 옳지. 좋아요. 옳지. 네, 이때는 쓰다듬지 마세요. 아, 네. 더 명확하게 네. 지금 깔끔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로 설명 못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네. 어떤 행동 뒤에 칭찬받는다. 근데 막 지금 막 쓰다듬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데 지금은 막 이게 들어오고 이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거예요. 네네네네. 오케이, 다시 한번. 앉아. 네, 항상 앉아 기다려 시켜서 차분하게 만드세요. 옳지. 옳지.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현관에서 한번 해보고 더 안에 들어가서 해보고 네. 이 패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네. 항상.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싫어하는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재밌어하는 시그널, 좀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 지금 밖에서 하는 김에 네. 발도 한번 닦아볼게요. 이게 너무 어려울 건데 네. 발 한번 닦아보는 연습을 물티슈만 한번 가져와 볼까요? 평소에 하려고 하듯이 한 번만 한번 볼까요?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리 밖에 나왔을 때 공격성이 덜하다지만 발만 만졌다 하면 이빨부터 드러내는 녀석인데 괜찮을까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코코의 반응은? 손. 옳지. 옳지. 지금 주셔야죠. 지금 주셔야죠. 네, 이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옳지. 아니요, 아까 한 번 했으니까 자 차분히 네. 한 번만 하고요. 네. 한 번만 닦고 옳지 하고 간식 주세요. 아, 네. 네. 손. 옳지. 네, 한 번만 하셔요. 지금 닦으면서 옳지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타이밍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조금씩만 더 차분히 하면 돼요. 옳지. 좋아요. 코코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도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코코가 짜증나거나 지금 이 행동을 하는 도중에 보호자님이랑 나쁜 감정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작용은 없다라는 거고 이대로 꾸준히 하면서 코코가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 주는지 이런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런데 말 끝나기 무섭게 돌변하는 녀석. 평소 때도 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서 안아달라고 해야 안으면 가만히 있는데. 그게 자기가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건.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안긴다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니까 거기에서 또 나한테 뭐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 그럼 옆에 한번 앉아보시고 무릎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안으세요. 옳지.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니 경계심이 조금은 사그라든 코코. 여기서 차분히 앉아보세요. 보호자님도 앉으세요. 앉아 기다려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목줄 하고 옳지 하고 꺼내서 주는 거예요. 아까 밖에서 하면서 이거 그렇게 싫은 거 아니야? 재밌어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좀 생겼으면 가능할 거고 아니면 점점 더 이제 차근차근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앉아. 기다려. 옳지. 네. 하고 이제 채워보세요. 집 안에서도 잘할까요? 옳지. 그렇죠. 네, 좋아요. 목줄에도 금세 적응한 모습이죠. 얘네들은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과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감정으로 기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하네스는 나쁜 감정이 들었을 거고 네. 목욕도 나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게 벌써 고착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지금 목줄은 그럴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줄 연습을 하다가도 만약에 얘가 하고 싫어한다,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산책까지 마세요. 네.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해요. 네. 조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네. 자, 간식 요 앞에서 간식 놓고 기다려 한 번만 시켜보세요. 기다려. 더 보호자님 앞에, 더 보호자님 앞에. 기다려. 기다려. 그 다음에 손 달라고 하세요. 그 물티슈에다가 해서 손 달라고 해보세요. 손. 손. 옳지. 먹으라고 하세요. 먹어. 네. 이게 가장, 자, 제가 코코면 저는 너무 깔끔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호자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손을 닦은 이후에 어때요? 이걸 먹으라고 해요. 네. 기다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코코도 상황을 이해하고 점차 적응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뒷발도 차근차근히 연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뒷발도 사실 들어서 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스스로 주기만 하면 코코 뇌에서는 내가 발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 가능성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잘 참는데 네. 지금 내가 다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억지로 끄집어내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싫다라는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코코 뇌에서 발 닦고 이런 느낌이 네. 둔감화될 때까지. 네. 근데 그 둔감화가 한꺼번에 하루 만에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갈 때요. 이거 빼고요. 네. 뒷발 한번 살짝 건드려서 발 올라오면 옳지 하고 한번 줘보세요. 아.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괜찮아요. 엉덩이도 괜찮아요. 살짝만. 기다려. 옳지. 네, 저랑 우선은 같이 우리 호흡을 맞춰서 가볼게요. 옳지. 네. 발 살짝 들어볼게요. 이제 뒷발을. 옳지. 예민한 코코를 위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높입니다. 옳지. 자, 물티슈로 살짝 딱 한 번씩만 닦는 척 하세요. 뒷발 자극에 특히 예민했던 녀석이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옳지. 이야, 대단한데요? 이제 간식을 우리 보호자님 오른쪽 면에 두고 기다려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약간 벽면에다 두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돌아서 딴 데로 가지 않고 여기 벽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뒷발을 딱히 좋은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기다려. 기다려. 다시 한번 뒷발을 닦아보는데요. 옳지. 그렇죠. 먹어. 싫어하는데 참잖아요. 방금 낼름이 뭐냐면 네. 미약한 스트레스예요. 으르렁이 나 진짜 싫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나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왕이 하지 말랬지! 라고 한다면 낼름은 나 좀 싫은데. 근데 이 정도는 교육할 때 좀 참을 필요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는데 생각보다. 희망이 보입니다. 보호자랑 사이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목욕도 가능할 수 있어요. 끈기 있게 꾸준히 도와줘야 돼요. 네. 5살인 코코의 인식을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면 분명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변화의 순간도 찾아오겠죠?